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지금 전 휴가 중인데 심심해서 카메라 켜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남 한평에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시는 푸른별 한옥 펜션이라는 곳입니다. 일종의 PPL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집인데? 하여튼 단체로 전남 쪽에 놀러 오실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독채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개별 가구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가격대가 좀 셀 거예요. 단체 위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콘텐츠 전문가인 제가 요새 애를 키우면서 부쩍 드는 걱정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애를 키우면서 콘텐츠 차원에서 놀랄 일이 많더라고요. 자,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스마트폰 앱 광고예요. 제 조카들 중에 초등학교를 이제 갓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외삼촌인 저한테 자기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자기가 하는 게임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색칠놀이 비슷하게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보여주려다가 멈칫하면서 하는 말이 우선 광고 봐야 돼요 하는 겁니다. 와, 컬처 쇼크. 이 어린애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물론 이런 앱을 개발하는 분들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애들이 보는 콘텐츠니까 광고도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광고인지 뭔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애들은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비록 애들 게임이지만 광고는 부모를 향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말은 맞죠. 사실 애가 무슨 구매력이 있다고 애한테 광고를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부모라면 유료 결제를 해서라도 애가 광고를 안 보도록 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이면 애를 볼모로 삼아서 부모를 움직이겠다는 전략인데 글쎄요,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또 요새 게임 광고들, 특히 중국에서 온 게임들 선정성 차원에서 개판이던데 광고 내용들은 교육적으로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대형 콘텐츠 프랜차이즈의 세뇌 효과입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대형 콘텐츠 프랜차이즈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핑크퐁, 타요, 뽀로로, 콩순이, 신비아파트 이런 콘텐츠들 덕분에 육아가 훨씬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또 워낙 잘 만듭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심지어 어른이 보고 들어도 만족스러울 만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반복되는 시그널입니다. 또로롱똥, 핑크퐁, 신비와 함께 노래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은 호흡이 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멜론에서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트는 동요에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동요 러닝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1분에서 1분 반 정도면 한 곡이 끝나는데 그러면 애는 거의 1분에 한 번씩 그 시그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뇌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들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는데 워낙 애가 좋아하는 곡들이 많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동요 앞에 시그널 부분만 건너뛰기 해주는 AI 앱이라도 개발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쪽 관계자들이 어디에서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인터뷰한 거 보면 그 반복적인 이미지 전달을 통해서 많은 홍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영업 방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시그널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콘텐츠의 힘인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콘텐츠가 좋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타요가 있어서 다행인 게 그게 서울시랑 EBS가 공동으로 주관한 거라서 그런지 그 비교육적인 요소들도 없고 퀄리티랑 흥미 차원에서도 웬만한 회사들 콘텐츠를 거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부분이 많아요. 뽀로로를 만든 회사가 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애도 타요 쪽으로 소비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정성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키즈 카페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서 한번 아들을 데려가 봤는데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자애들을 위한 특정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키즈 카페였어요. 아들 데려간 아빠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느낄 때가 아니니까 상관없이 달려가서 방방 엄청 뛰고 있었죠. 그래서 간 김에 좀 놀고 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곳곳에 재생되고 있던 애니메이션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 같은데 여자 아이돌 그룹 컨셉의 캐릭터들인가 봐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얘네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어른인 제가 봐도 놀랄 만큼 야합니다. 어린애들을 위한 콘텐츠인데 야하다고요. 요즘 실제 아이돌 차림새 보면 아예 속바지 노출 자체가 전략 포인트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바비 인형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마르고 길쭉길쭉한 체형이라서 누가 봐도 성인의 몸매예요. 구매력 있는 아빠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어린 딸들의 동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한 50대 50 될 것 같습니다. 누가 50이야? 하여튼 이런 선정성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창 동경심이 가득할 나이에
이런 체형의 캐릭터들이 화려하게 연출돼서 제공됐을 때 딸들은 은연중에 자기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 성인들 앞에서 백날 외모지상주의 외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머리에다가 박아버리는데. 마지막 거는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거예요. 걱정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동요 중에 3마리 아기 고양이라는 곡이 있어요. 방금 찾아보니까 미국 동화책 시리즈에서 나온 곡 같아요. 어째 가사가 이상한 번역투더라고요. 하여튼 동화의 전체 스토리라인은 아직 본 적이 없고 이 곡만 살펴보자면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도 너무 귀엽게 표현됐고 장갑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고양이의 그 하얀 발 이걸 그렇게 귀엽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랑 소통하는 내용들이 담긴 동요인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3마리 아기 고양이가 장갑을 잃어버렸더니 엄마가 혼내면서 파이를 안 준다고 한다. 장갑을 찾았더니 파이를 준댄다. 장갑이 더러워졌는데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해 준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다 하고 넘어갔겠는데 애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먹을 걸 가지고 혼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애한테 먹을 걸 가지고 저럴 수가 있나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유난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아들이 말을 배우면서 이 가사를 알아듣게 됐을 때쯤에는 우리 아빠 엄마도 나 뭐 잘못하면 파이를 안 줄지도 몰라 이러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심을 좀 시켜줘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육아하는 아빠 관점에서 육아 콘텐츠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25개월이라서 제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콘텐츠도 거의 그 정도 연령대 수준인데 그래도 이 정도의 걱정거리가 있는 걸 보면 더 나이 많은 아이들이 접하는 콘텐츠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장사 속이 아이들의 성정을 파괴하고 있을지 가늠이 안 갑니다. 저는 언제나 불평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찾는 편이죠.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들을 키워내는 자격증과 아카데미를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콘텐츠 소비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 콘텐츠니까 뭐 설마 이상한 거 없겠지, 어련히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애들 콘텐츠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일 뿐이거든요.